네, 시청자 여러분, 새해부터 달라지는 울산, 오늘 마지막 시간을 갖겠습니다. 이제 설날 연휴가 시작됐는데요. 연휴 앞두고 이슈타파에서는 달라지는 울산의 모습을 한 번씩 정리를 해보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미래를 위한 울산의 투자, 그리고 탈울산을 막는 적극적인 대책, 이런 문제를 가지고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울산매일 김지영 이사 나오셨습니다. 예. 자, 지금 이제 돌아가는 걸 보면 정치는 당장 우리가 기대할 게 크게 없는 것 같고, 우리가 살고 있는 울산에라도 기대를 걸면서 희망을 얘기하는 게 낫겠다 싶어서 만수무하게 그게 나을 것 같아서 울산, 달라지는 울산 이런 내용으로 여러 가지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어떤 분야를 얘기해 볼까 생각을 하다가 미래를 위한 울산의 투자 그리고 탈울산을 막는 적극적인 대책 이런 문제를 한번 살펴봤으면 해요. 흔히 말하는 이제 복지, 예. 복지 인구 문제 뭐 이런 부분들인데요. 시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문제 그리고 울산의 위상을 완전히 바꿔놓을 정원 박람회 준비 예. 마지막으로 탈울산 대책 이런 부분들 예. 탈울산 대책으로 이야기되고 있는 대기업 본사 유치 예. 여기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자. 예, 예. 이제 모두가 하나같이 중요하지 않은 게 없는데 울산에서 그동안 무슨 박람회 이런 게 몇 번 있었지만 국제정원 박람회 이런 것처럼 국제적으로 안팎으로 공인된 박람회는 아니었단 말이죠. 큰 그림은 잘 나와 있고 그림을 이제 자세히 보면 드론으로 공중에서 울산 시내 한번 촬영을 쫙 해보면은 울산이 이런 도시였어? 이렇게 쉽게 아주 멋진 도시가 될 것 같은데 준비 잘 되고 있는 거죠. 네, 열심히 준비하고 있고요. 울산시가 올해 환경 녹지 그리고 기후 위기 대응하는 지속 가능한 녹색 환경 도시 예. 이런 쪽으로 목표를 잡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거기에 대응하기 위해서 이제 탄소 중립, 기업 경쟁력 확보, 예. 사람과 자연이 다 함께 행복한 생태 도시 이런 걸 목표를 추구하고 있습니다. 그 세부적으로 이제 생태 도시하고 맑은 공기, 깨끗한 물, 네. 건강한 생활환경 조성 이건 같이 가는 것이거든요. 예. 그런 것을 주요 과제로 삼아서 예산도 지난해보다 15% 정도 높여 잡았습니다. 예. 특히 올해부터 내년 10월까지는 도시 생태 현황 지도를 제작하는데 이게 처음입니다. 이 우리 울산이 가지고 있는 전체적인 뭐 태화강 주변에 이런 건 해야 부분적으로 했는데 예. 시 전체에서 뭐 포유류라든지 조류라든지 어류라든지 곤충류라든지 이런 게 생태 현황이 도대체 어떻게 돼 있는가 예. 지리정보 시스템과 연계해 가지고 지도 제작을 해 가지고 예. 앞으로 울산의 생태 관광, 예. 생태적인 토지 이용, 또 환경 관리 이런 데 효과적으로 이용하겠다 이런 예. 계획을 밝히고 있습니다. 예. 이제 우리가 산업수도라는 점만 부각시킬 때는 잘 모르고 지냈는데 하나씩 자세히 들여다보니까 울산에는 천혜의 자연 조건이 다 갖춰진 것 같은 아주 복받은 도시더란 말이죠. 골프면 골프, 고기면 고기, 또 생선이면 생선 다 좋잖아요. 그리고 가뭄 걱정, 물난리 이런 거 별로 안 하고 우리가 살았단 말이죠. 예, 그렇습니다. 국제정원 박람회 얘기를 하다가 조금 오버했는데 다시 이제 이 얘기로 돌아와서 울산이 철새와 관련한 인프라도 많은 곳인데 철새를 활용하는 방안 이것도 나와 있더라고요. 네, 몇 해 전부터 이제 울산이 철새 관련 여러 가지 하고 있거든요. 특히 네. 이제 아시아권 그리고 울산의 도시권을 통합해가지고 철새가 이동 경로, 예. 철새가 이동하는 경로에서 굉장히 중요한 도시로 지정이 돼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조류 사파리 이런 거 많이 하는데요. 20곳 정도 됩니다. 20곳 예. 정도 명소별로 조류 정보를 제공해가지고 주 5일, 1일 2회의 울산 철새 버스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예. 하고 있고 더 강화시킬 겁니다. 네. 계절별로 시민 참여 프로그램을 강화하는데 특징적인 게 이제 땔까마귀라든지 독수리라든지 이런 것들입니다. 이걸 운영하고요. 예. 또 시민 동행 생태 문화 조성에 힘쓴다는 구상도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 30-40년 전에 기사 중에 울산에서 뻐꾸기 소리가 사라졌다. 뻐꾸기 사라졌다. 이런 기사를 했던 기억을 하거든요. 그게 고개 때문이다. 뭐 이런 얘기도 했고요. 네, 예. 뭐 그건 옛날 이야기가 됐고요. 네네. 뭐 울산은 전국에서도 드문 철새들, 예. 드문 조류들도 다시 출현하는 네. 그런 지역이 됐습니다. 특히 참. 뭐
울산 같은 경우에는 조류뿐만이 아니고 다양한 생물군들이 있거든요. 예, 그건 뭐 지금 말씀하신 그것뿐만 아니라 공룡 유적이 많은 경남 고성처럼 울산에 지지로 명소를 계획도 또 나와 있더라고요. 그렇죠. 이제 제 주변에서도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울산이 뭐 지질공원, 고개를 울산은 2026년에 국가 지질공원 인증 절차를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예. 울산이 10개 정도의 굉장히 자연사 박물관 같은 곳들이 있거든요. 예. 저 강동 쪽에는 그 주상절리가 유명한 게 있지 않습니까? 또 태화강 쪽에는 이 태적암청, 그러니까 일종의 우리 그랜드 캐년 같은 거죠. 예. 그런 쪽의 어떤 또 지질암석이 있고 또 저기 온산 쪽에 가면은 다포니 해안에 해가지고 구멍이 뻥뻥 뚫린 거 있거든. 범바위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예. 뭐 우리 시민들도 한 번씩 보셨을 겁니다. 그런 희귀한 것들이 되게 많습니다. 예, 그런 것들을 가지고 이제 국가지질공원 인정을 위한 기반 구축을 할 예정이고요. 예. 지질명소 안내판 설치, 그 탐방 안내소 설치 이런 여러 가지 홍보물도 제작해가지고 시민들에게 울산이 가지고 있는 천혜의 자연 자원들을 예. 알리고 또 울산을 찾는 관광객들에게 네. 울산이 이런 것도 있다. 이런 걸 보여주는 이런 준비를 열심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저는 이 방송 준비하면서 지질 문제는 이제 사실을 처음 봤어요. 제가 김지영 이사보다 울산에 더 많이 살았는데 사실 그런 거 몰랐습니다. 공해도시를 환경 생태 도시로 돌려놓은 울산의 성공 사례, 뭐 인정하지 않는 사람은 간첩이라고 할 정도로 아무도 없을 것 같은데 환경 분야의 또 다른 변화는 또 어떤 게 있습니까? 앞서 말씀드린 대로 맑은 공기, 깨끗한 물, 그리고 건강한 생활 환경 조성. 이게 울산시의 올해 목표인데요. 예. 이 세계는 사실 함께 가는 겁니다. 함께 가는데 시민들의 맑은 공기에서 숨 쉴 권리, 이것을 확보하기 위해서 황사가 발생할 경우 여름철 등에 집중적으로 미세먼지 저감 살수차를 운영한다든지 예. 이런 현실적인 대책도 지금 올해는 더 많이 강화했습니다. 예. 특히 물 문제는 굉장히 이제 울산 시민들에게 직접적인 연관을 가지는 문제인데요. 네. 안정적이고 깨끗한 물 공급을 위한 다양한 사업들도 올해는 추진합니다. 예. 주요 사업으로 맑은 물 확보 종합계획, 예. 문문댐 물 울산 공급 사업을 단계적으로 추진하고요. 여기에 학생공원 물길 복원 사업, 이 부분도 본격적으로 추진하게 됩니다. 예. 또 2025년에는 사업 타당성 조사와 기본 계획 수립을 끝내가지고 상습 침수 지역인 세치 지역의 침수 예방, 예. 지역 상권 활성화, 이게 바로 학성공원 물길 사업하고 연계되는 사업이거든요. 예. 그래가지고 이 사업이 끝나면 아마 학성공원 일대 세치 이쪽이 완전히 변하게 될 것입니다. 예. 우리가 큰 물난리, 홍수로 인한 물난리도 또 이 마시는 물이 없어서 제한급수하고 이런 거 안 겪고 살았는데, 자, 정원박람회 준비 잘 되고 있다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정원박람회는 사실 울산시가 굉장히 공을 들이고 있고요. 예. 울산이 생기고 나서 아마 국제적인 행사로는 아주 제일 클 겁니다. 울산시의 환경 녹지 분야 목표가 바로 이제 이 부분인데요. 예. 꿈의 도시 울산, 산업의 정원을 수놓는다. 네. 이런 슬로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4개 핵심 전략으로 추진하는데 4개 핵심 전략 자체가 울산 국제 정원 박람회 준비 본격화, 예. 박람 회장 기반 조성과 주변 환경 개선, 예. 그리고 건강한 녹색의 여가 공간 확대, 태화강 국가정원 품격을 올리는 부분, 이런 4가지를 중점적으로 추진합니다. 다 좋습니다. 예. 올해를 2028년 울산 국제정원 박람회 준비 원년으로 삼아서 스타트. 준비를 완전히 하는데, 예. 그래서 이제 올해 1월 1일자로 국제정원 박람회 추진단도 구성했고요. 연말까지 박람회 조직위원회도 출범을 합니다. 예. 또 박람회 종합 실행 계획, 그리고 실시 설계 용역, 시민과 기업이 모두 함께 참여하는 박람회 분위기 확산, 예. 이런 것들을 만들기 위해서 지금 열심히 준비 작업을 하고 있고요. 예. 사실 이 국제정원 박람회 성공기원 대축전도 올해는 계획하고 있다고 합니다. 예. 그래서 이제 참가국 유치하고 기업 참여 이런 것들이 올해부터 시작돼야 되거든요. 예. 판만 버려놓고 아무도 안 오는 게 아니고 또 그냥 가만히 있다 오는 것도 아니거든요. 그 유치 활동도 해야 됩니다. 좋은 정원 박람회에 좀 선진적인 국가들도 많이 오게 해가지고 예. 울산 정원 박람회를 찾는
시민들이나 관광객들, 외국인들에게 예. 보여줄 거리를 많이 만들겠다. 이런 게 울산시의 계획입니다. 맞습니다. 이제 박람회장 기반 조성이라든지 주변 환경 개선 이제 이런데 속도가 붙게 됐습니다. 속도 붙여야 되고요. 맞습니다. 네. 박람회장 기반 조성을 위해서 뭐 이게 지금 사실은 가보면 허벌판이거든요. 삼산 예천 매립장. 이곳에 이제 현재 54억 원, 올해 54억 원 정도를 들여가지고 지방 예. 안정화를 지금 추진을 계속 하고 있거든요. 예. 그게 2028년 국제정원박람회 개최 장소인 태화강 국가정원 그리고 삼산 예천 매립장 이것을 연계하는 연계 교통망 이것도 네.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이 연계 교통망을 가능하면 어떻게 좀 색다른 것을 해볼까 이런 구상을 지금 많이 하고 있답니다. 예. 그리고 한 단계 더 이것을 향상시켜서 좀 더 사람들에게 좀 효과적으로 홍보할 수 있는 방법이 뭔가 이런 것도 예. 연구를 하고 있다고 하고요. 예. 또 국제정원 박람회 개최 도시에 걸맞은 산업과 정원이 공존하는 그 친환경 정원 도시 이런 예. 걸 보여주기 위한 여러 가지 프로젝트로도 추진한다고 합니다. 예. 뭔가 색다르게 좀 엉뚱한 발상 이런 거 이제 잘하시는 분이 우리 김두겸 시장인데 아마 이 행사도 아마 그렇게 될 것 같은데 잘 될 거라고 보고요. 자, 여기까지는 이제 녹지와 환경 등에 대한 그림이었고요. 자, 이번에 이거 참 얘기 좀 많이 해야 되는데 탈울산을 막는 대책. 이거 뭐 돈으로도 안 되고 열심히 노력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또 울산만의 문제도 아닌데 이 얘기는 우리가 수없이 많이 했단 말이죠. 근데 뭐 손에 잡히는 성과가 별로 없어서 이 얘기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사실은 2028년 국제정원 박람회하고 예. 탈울산을 막는 거하고도 사실 연관이 있습니다. 있죠. 이게 없는 건 이제 아니죠. 녹지 정원 환경 인프라를 구축하는 것이 결국은 탈울산을 막아내는 적극적인 방법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예. 이게 발상의 전환인데 사실은 뭐 울산에 오면 인센티브를 준다 이런 게 아니고 울산에 오도록 유도하는 방법 중에서 여러 가지 인프라, 환경 예. 개선 이런 걸 해나가겠다는 게 이제 김두겸 시장이 추구하는 방법입니다. 예. 그러니까 그 중에 또 하나가 색다른 어떤 발상의 전환이 뭐냐면 울산에 대기업의 본사를 유치하자. 대기업의 본사를 유치해야만 탈울산을 막을 수 있다. 예. 탈울산을 막을 수 있는 가장 결정적인 것은 양질의 일자리거든요. 예. 양질의 일자리는 결국은 대기업의 본사를 수도권 밖으로 이전하기 위한 여러 가지 조치를 해가지고 예. 그 혜택을 울산에 받도록 하자. 예. 울산은 생산 공장이 절비해가지고 사실 노조의 파업 그리고 공해, 안전사고 위험 이런 세 가지가 늘상 노출되어 있었거든요. 예. 그래서 항상 울산은 생산기지고 돈은 다 수도권에서 쓴다 이런 이미지가 강했고요. 예. 특히 이제 울산에 있는 많은 기업들의 소재지가 본사 소재지는 사실 수도권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뭐 그건 울산만의 이야기는 아닙니다. 솔직히 예. 산업경제원인가 거기서 조사한 바에 따르면은 대한민국 기업의 76%가 사실은 다 수도권에 본사를 두고 있고요. 예. 또 근로자 월급을 받고 있는 근로자의 50.6% 한 가반이 넘게가 수도권에 지금 분포되어 있습니다. 예, 그게 예. 현실입니다. 하지만 예. 이 기업이 본사 소재지가 이제 수도권이다 보니까 수도권을 중심으로 지금 다 돌아가거든요. 네. 사실은 이 공해라고는 아니면 생산 시설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나쁜 것들이라고는 하나도 손에 안 묻히는 게 기업입니다. 예. 예. 근데 울산은 네. 그 나쁜 것들, 부정적인 것들은 다 손에 묻히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사실은 수도권에다가 막대한 세금을 내고 예. 울산에는 그냥 생산만 해가지고 돈만 벌어간다. 이게 좀 심각한 그러니까 문제예요. 기업체를 욕할 수만도 없는 게 저더러 기업을 하라고 해도 모든 비즈니스가 서울에서 이루어지고 손님들을 서울로 불러들여야 되는데 그래서 그 문제 때문에 사실은 예. 이게 법 제도를 좀 바꾸자는 거죠. 예. 이게 뭐냐면 어떻게요? 현행법상 수도권 법인 본사가 지방으로 이전하려면 사실은 지금 현재는 너무 제약이 많거든요. 예. 그게 걸림돌인데 예. 이전한 본사 임직원의 50% 이상이 지방에 근무해야만 예. 조세 특례를 받을 수 있도록 지급하고 있는 게 아하. 법이거든요. 예. 이거 바꿔야 된다는 거죠. 이걸 바꾸고 특례 적용 조건을 수도권으로부터 먼 지역으로 이전한 법인일수록 차등 적용하고 예. 하향 적용해야 된다. 임직원의 적어도 10%, 20%, 30% 예. 이렇게 하향 조정해가지고 예. 그 정도만 거주해도 이거는 본사가 지방에 갔을 때 여러 가지 특례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를 예. 해줘야 된다는 거죠. 예.
그래야만 조세 특례 제도를 조정해줘야만 여러 가지를 좀 본사를 지방으로 가게 하려는 움직임이 나타날 수 있다. 이런 예. 쪽입니다. 특히 네. 대한민국의 어떤 지금 상황이나 구조상 금융이나 영업, 교통망 등을 감안할 때 본사를 100% 지방으로 옮기는 것. 이게 사실은 불가능하다는 게 현실이거든요. 그것도 예. 저희들도 인정하고 네. 지방에서, 지역에서도 그 사실 인정합니다. 인정하는데 이것을 현실적으로 감안해가지고 법과 제도를 좀 고쳐줘야 한다는 거죠. 예. 정부에서. 적어도 서울에 존치할 수 있고 존치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것들은 그대로 인정해 주되 지역에 갖고 올 수 있는 것들은 또 그대로 인정해 줘야 된다. 예. 예를 들어 생산 공장이 있는 지역으로 지방으로 본사를 옮기는 것. 수도권으로부터 100km 내 이전으로 이전하면은 한 40% 정도만 살게 하고 예. 그보다 한 200km 정도 떨어진 곳, 울산처럼 한 300km 이상 떨어진 곳에서는 적어도 한 20% 정도 임직원만 옮겨와도 네. 인정을 해주자. 아. 조세 특례 제도를 받도록 해주자. 예. 이런 쪽으로 법을 만들자 바꿔야 이거죠. 된다. 예, 이게 예. 지금 민선 8기 김두겸 울산시장이 계속 중앙정부에다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법으로 만들자 이겁니다. 그냥 그렇죠. 시장에 가서 호수하고 읍수하고 사정하고 이거 갖고는 안 통해요. 그렇죠. 예, 예. 그렇게 해야만 맞습니다. 적어도 올 명분이 생긴다.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그 대학 평가 기관이 네덜란드 라이덴 평가인가 뭐 이런 거 기억이 좀 나는데 울산 대학교의 위상이 나날이 이렇게 높아가는 건 물론 좋은 교수들이 잘 가르쳐서 우수한 학생들이 오기도 합니다만은 우리 현대그룹에서 많이 채용해주고 좋은 학생들을 그래서 이제 이 지원자들 늘어나고 학교의 위상이 달라지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이게 대기업들이 본사를 울산으로 이전하거나 지방으로 이전했을 때 여러 가지 혜택이 있어야 됩니다. 특히 본사를 이전하면 예를 들어 대기업 총수에 대한 상속세도 완화해 준다든지 기업이 가장 가까운 지방으로 이전을 하는 척 꼼수를 부리지 않도록 하기 위한 여러 가지 조치. 예를 들어 어디까지를 수도권을 볼 것인지. 여기에 대해 기준도 명확하게 해줘야 되고요. 거기에 대한 차등적인 적용들도 해줘야 된다. 그래야만 뭔가를 그 대기업들 본사를 울산으로 가지고 올라오는 움직임을 취할 수 있을 것이다. 무엇보다 산업단지 내 사업용 토지 취득 후에 건축물 신정축 감면 유예 기간이라든지 아주 실질적인 조치들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뭐 지방세 제한 특례법 개정 이런 부분들도 적극적으로 해가지고 대기업들이 이거 울산으로 갖고 가야 되겠다. 갖고 가면 우리가 이익이 되겠다. 이렇게 유도를 해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진정한 지방 분권이랄까, 이런 게 이루어질 거라고 보고 이제 지금도 계속되고 있긴 합니다만 온산공단에 있는 고려아연 말입니다. 오늘도 기사 계속 나오던데 김두겸 시장이 고려아연 주식을 사주자고 지켜주자고 맨 앞에서 캠페인을 벌였는데 시장이 나서서 이런 캠페인하는 게 쉬운 일이 아닐 텐데 했단 말이에요. 기부했으니까 테이크하자는 건지 모르겠는데 고려아연의 본사 이전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것 같던데요. 뭐 지난 연말부터 이 이야기가 참 많이 나왔고요. 사실은 이제 울산이 그 고려아연 이야기하면서 향토 기업 이야기를 많이 했거든요. 향토 기업이라고 타이틀을 달아주고 열심히 지키는 운동을 했던 것도 사실은 이런 여러 가지 밑밥을 좀 깔고 있는 것이고요. 이 기업이 본사 이전을 준비 중이라는 이야기까지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그런 이야기 어느 정도 들린다고 하고 대표적으로 수도권에 있는 기업이 본사를 울산으로 옮기는 1호 기업이 민선 8기 1호 기업이 고려아연이 될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울산에 사실상 대기업이 울산에 본사를 두고 있는 것은 HD 현대중공업 그리고 이제 LSMNN LS 니코 두 개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런가요? 두 개. 근데 사실은 현대중공업 같은 경우에도 지주사가 생겼거든요. 지주사가 생기면서 본사로 갔기 때문에 예전과 같이 뭐 본사가 다 울산에 있다 하기에는 조금 그 이야기가 좀 퇴색돼 버린 측면이 있습니다. LS 니코 본산, HD 현대 본사 이번에 배를 사줄 수도 없고, 니꼬에 뭐 동을 사줄 수도 없고, 이런 일 다 도와줘야 되는데, 박수 치고 도와줘야 되는데, 그렇군요.
자, 이제 우리 속담이 좀 잘못된 게 있어요. 사람은 나가서 서울로 보내고 말은 제주도로 보내야 된다. 이게 좀 잘못된 것 같아요. 유럽은 이제 실력이 있고 유명한 교수가 지방대학 조그마한 대학에도 교수님들이 다 있어서 큰 도시에서도 지방 소도시로 대학을 가더란 말이에요. 우리 가까운 일본에 네네. 도요다 자동차. 도요다 자동차. 어디 있죠? 도쿄에 있는 게 아니거든요. 어디 있죠? 본사가 도요다시에 있습니다. 도요다시에 있고 그 도요다 공장이 있는 그곳이 자기의 지명조차도 도요다시로 바꿨거든요. 그리고 그렇게 우리 마이크로소프트. 예, 마이크로소프트가 뭐 뉴욕이나 뭐 워싱턴에 있는 거 아니거든요. 시애틀 쪽에 그 변두리에 있거든요. 아하. 애플도 마찬가지로 지역에 있고요. 또 휴스턴이라든지 이런 뭐 텍사스라든지 이런 지역에 다 본사를 두고 있는 대기업들이 수천지입니다. 예. 뭐 독일 같은 경우에도 우리 늘 바른 니베아 크림 많이 바르지 않습니까? 예. 그것도 뭐 보온이라든 뭐 미넨이라 이런 게 있는 게 아니고 아하. 함부르크에 본래 자기가 그 사업을 일으켰던 그 함부르크에 본사를 두고 있고요. 니베아 같은 경우에는 하나만 더 이야기하면 거기서 아주 조그만한 공장으로 시작해서 세계적인 기업이 됐거든요. 예. 세계적인 기업이 된 다음에 니베아가 함부르크 시를 새롭게 재리모델링 하는데 막대한 기부를 해가지고 지금 함부르크에 가보면 아마 니베아가 기부해서 만든 오페라 하우스도 있고 막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뭐 우리가 뭐 이게 우리만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이미 선진화된 나라들은 대부분 다 대기업들 자기가 그 모태가 됐던 기업이 모태가 됐던 곳에 본사를 두는 게 일반적입니다. 네. 뭐 다른 이야기 하는 게 아닙니다. 네. 미국이나 일본, 독일 얘기했는데, 야, 우리도 이렇게 돼야 돼요. 본사 이전이 탈울산을 막는다. 지금 설명을 잘 해주셔서 이해가 가는데, 우리가 혁신도시 만들어서 정부기관 이전해 놨더니 주말에 전세버스 타고 다 흩어졌다가 월요일 새벽에 지방으로 돌아오고 이거 아무 실수가 없는 짓 했어요. 그 이야기 연계해서 하나만 이야기하자면 그런 겁니다. 울산의 대기업이라든지 공공기관이라든지 이런 데 종사하는 직원들 숫자가 상당하거든요. 상당합니다. 숫자가 되게 많아요. 많은데 울산 인구가 지금 110만이거든요. 110만인데 지금 이 시간 현재 울산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의 머릿수를 다 조사를 한다면 제가 보기에 150만은 넘는 것 같습니다. 훨씬 많네요. 150만 넘을 것 같은데 그러면 헛수인 한 40만은 뭐 하고 있느냐. 이 사람들은 다 울산에 주소를 안 두고 있는 거죠. 안 두고 있고 주말이면 다 자기들이 그 생활 근거지로 가버리는 그런 경우죠. 아니면 퇴근하고 가기도 하고. 그러니까 울산이 탈울산 이거 막는 거는 그런 사람들이 다 울산에 뿌리를 내리고 살도록 하는 게 거의 답입니다. 우리가 참 지금 막 좋은 얘기도 많이 했는데 이런 얘기도 하고 싶어요. 울산에 누구라고는 얘기하지 않겠는데 누구라고 얘기하고 싶지는 않는데 엄청나게 큰 기업들 운영하면서 그분들 말이죠. 여기서 CEO도 하고 회장도 하면서 다 부산 쪽에 주민등록 돼 있는 사람들 많잖아요. 많습니다. 반성하셔야 돼요. 부산 해운대에서 살면서 울산 사람인 것처럼 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지금 하물며 서울 같은데 늘 주소지를 두고 울산 사람인 것처럼 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거 모르는 거 아니거든요. 다 알죠. 모르는 거 아닌데 그런 분들부터 솔선수범해가지고 울산에 주소를 둬야 됩니다. 그래야 되고 지금 울산 김두겸 시장이나 민선 8기 들어와가지고 지금 본사를 울산으로 유치하려고 하고 울부심 이야기하고 이런 아주 많은 이야기를 하는 것도 결국은 그런 분들 다 울산으로 주소지를 바꾸라는 겁니다. 바꾸라는 거고 그걸 유도하기 위한 것이고요. 대기업의 본사를 울산에 갖고 와야만 양질의 일자리가 생기는 것이고 양질의 일자리가 생겨야만 가만히 있어도 울산으로 찾아온다는 거죠. 그분들이 이 방송 보고 욕해도 괜찮습니다. 욕 먹을 각오하고 했는데 불확실한 정치 얘기를 뒤로 미루고 새해부터 달라지는 울산 희망을 얘기하는 시간을 연속으로 가져봤습니다. 한 30초만 정리하시겠습니까? 울산이 울산답게 울산이 울부심을 갖게 또 울산이 덩치를 키우기 위해서는 울산에서 그동안에 한 반세기 동안 열심히 기업 활동했던 울산에 수많은 기업들이 있거든요. 이 회사들이 울산을 향토 기업으로 생각할 정도로 자기들이 울산에 뿌리를 확실히 받고 울산의 본사도 이전하고
울산과 함께 간다는 생각을 가질 때 네, 사실은 문제가 해결된다고 봅니다. 맞습니다. 새해부터는 네. 그런 식으로 좀 방향을 틀어가는 한 해가 되기를 간절히 예. 기원해 봅니다. 김 이사님과 이런 방송하면은 이제 한 2만 분 정도가 보시더라고요. 댓글도 많이 이렇게 달아주시고 하던데 저희가 했던 그 아까 대기업체 하시는 분들, 울산에 주민등록 이전하시지 않은 분들, 그분들에게 한마디씩 좀 권유하는 문자도 좀 넣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설날 연휴도 가족들과 함께 가정의 희망을 얘기하시면서 잘 보내시기를 기원합니다. 울산 메일 김지영 이사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